세종시록 62권 세종 15년 11월 25일 갑진 두 번째 기사 1433년 명선덕 8년 대호군 김을현이 함길도에서 돌아와 복명하니 임금이 사정전에 나아가 인견하다. 세종시록 62권 세종 15년 11월 25일 갑진 세 번째 기사 영북진 절제사 이징옥이 사주환이 인견하고 활, 화살, 털옷, 모관 등을 하사하다. 세종시록 62권 세종 15년 11월 25일 갑진 네 번째 기사 별시위 이진문의 아내 어리가와 간부 이의산 등을 의금부에 하욱하다. 어리가는 즉 병조참판 이춘생의 딸이었다. 세종시록 62권 세종 15년 11월 25일 갑진 다섯 번째 기사 상참 때 동서반의 예도 문제에 대하여 사헌부에서 아뢰다. 상참 때 차례로 벌려선 뒤에는 동서반 예도의 감찰이 없사오니 검으로는 검사직 겸 감찰을 서반에 차례대로 서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시록 62권 세종 15년 11월 25일 갑진 여섯 번째 기사 함길도 방의 죄원 확보를 위해 강원도의 신세포와 미두를 운수하도록 호주에 명하다. 호주에 전지하기를 함길도의 방언은 가장 기묘하다. 이제 또 영진을 가설하였으니 재용을 준비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니 강원도의 신세포와 그곳에 수납하는 양창의 미두를 영동의 각 고을에 쓰는 배로 운수하고 영서의 각 고을에 쓰는 육로로 수송하여 모두 경원부와 영북진에 배단 없이 운수하게 하라 하였다. 세종시록 62권 세종 15년 11월 26일 을사 첫 번째 기사 임금 세자 종친 판동년 한창수 등이 지도령 한융전에게 잔치를 베풀다. 세종시록 62권 세종 15년 11월 26일 을사 두 번째 기사 김중절을 보내어 배준 등을 호송하게 하고 그와 관련된 상세한 내용을 적어 요동에 보내다. 사역은 판관 김중절을 보내어 험차 지휘 배준 등을 호송하게 하였다. 요동에 자문을 보내 아뢰기를 의정부에서 장계하기를 함길도 관찰사의 보고에 여기서 가까운 곳에 알목하라는 지방이 있는데 공무로 나온 첨차 요동 도지휘 배준이 군마 152명을 인솔하고 날짜는 같지 않으나 모두 선덕 8월 10월 본진에 도착하였습니다. 이미 그들을 예우한 이야기는 생략합니다. 이제 본관의 수본을 한 통 가져다가 원봉을 떼지 않은 채 정문과 함께 올립니다고 하였습니다. 이 정문을 받고 자세히 장계합니다. 이제 본관의 수본에 의존하여 당의 봉칙장이 군관 160명을 거느리고 알목하 등지에 가서 양목다볼의 관하에 흩어져 있는 인구들을 불러오기로 하고 공손히 나라에 지급하는 5개월간의 행랑과 마필, 군기 등의 물건을 갖고 본년 6월 19일에 개원로의 관세를 나오기 시작하여 8월 27일에 저 사람의 관하에 이르러 행령을 설치하였습니다. 8월 14일에 풀이 마르고 말이 수축한 것을 보고 여러 사람이 의논하여 진영을 인가 부근의 전지 있는 곳에 옮겨서 주둔하면서 말을 사양하기로 하였습니다. 15일 묘시에 상사할 의복 등의 물건을 나누어 말등에 싣고 오다가 중도에서 갑자기 양목다볼이 고주, 야인, 아답올 등과 같이 대략 300명이 넘는 인마로 앞에 달려와서 약탈 살해함을 당하였습니다. 이쪽에서도 맞서서 그들과 대적하였습니다. 그러는 동안 도지휘, 범찰지휘, 아곡 등 8명이 함께 협력하여 적과 대전하여 야인이 말하기를 지휘를 기다린다. 유지휘가 요전에 우리들의 부모를 살해하였으므로 지금 와서 원수를 갚는 것이다. 초유 관군을 기필코 살해할 것이다고 하였습니다. 맞서서 싸워 또 야인 1명을 살해하고 추격하여 큰 산 아래에 이르는 양목다볼이 말을 버리고 높은 산 벼락으로 올라갔습니다. 아군은 말 4필과 적의 수급 1개를 얻었으나 범찰 등 8명이 부상하였습니다. 새벽이 되어 군사를 거느리고 돌아왔습니다. 야인들이 다시 와서 약탈 살육할 것을 두려워하여 당직이 관군을 거느리고 조선국 노구 하영에 도착하여 백호 형련을
보내어 달려가 보고하게 하고 17일에 다시 저곳에 가서 인구들을 독촉하여 모으고 모피, 의복, 양미 등 물품을 갖추어 두고 돌아왔습니다. 그 사이 9월 초 3일에 모련위 지휘 아아가 번갈아 보고하기를 탑독한의 인솔 아래 있는 야인 300여 명이 그의 관하 진영에 있으면서 초유 관군이 돌아오는 것을 정탐하면서 기다렸다가 길을 막고 약탈하려 한다고 하였습니다. 당직이 범찰 아국 등과 같이 300여 명이 앞으로 나와서 탐정하니 과연 야인들이 오래도록 기다리다가 돌아가 버렸습니다. 인하여 우리는 저들에게 재촉해서 초치한 인구의 백호, 낭사, 아탑 등의 집에 돌아가기로 하여 지휘 아곡 등과 같이 10월 19일 묘시에 출발하였습니다. 그동안에 양목다볼이 각처의 야인 800여 명을 규합하였습니다. 인마가 각기 갑옷을 입고 달려와서 맹가 천모가 범찰, 아고대도 등의 집과 함께 당직의 영체의 방옥을 포위하고 불을 질러 소각시켰습니다. 그러다가 신시가 되어 아곡의 집 대문이 타서 없어진 것과 밤을 공격하여 무너뜨리고 길이 열려진 것을 보고는 적인이 집 안으로 뛰어들었습니다. 맹가 천모가 아곡 등의 남들은 모두 살해되었고 부녀자들은 다 창탈되어 갔습니다. 유시의 본직이 관군을 거느리고 힘을 분발하여 적을 죽이며 나아갔습니다. 이 싸움에서 사인 왕윤 등이 전사하고 본직 고홀, 사흘 등과 같이 부상을 당하였으며 의복과 나과 미량은 모두 빼앗겼습니다. 이제 관군의 절차에 비추어 창탈당한 의복, 양미, 마료, 나과 등의 물건을 마련해 갖출 수가 없습니다. 처음에 갔던 길로 돌아오기가 어려우므로 관군을 거느리고 인시에 연북진으로 와서 명령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밖의 것은 생략하오니 수본에 의가에 조처하소서 하라고 하였습니다. 이 장계를 받고 배신 김을현을 보내어 본관을 영접하여 위로하였으며 이어 옷과 양곡을 주고 그 밖의 관군 152명에게는 신분의 예의에 수응하여 조처하였습니다. 또 배신 사역원 판관 김중절을 보내어 영로에서 호송하게 하고 관군이 초유하여 데리고 온 피로된 남녀 354명과 도망하여 온 본국인 왕아한 등 2명을 관군에게 주어서 데리고 가게 하고 모두 식량과 강령을 주었으며 포로된 사람들 중에 옷이 없어서 떨고 있는 자에게는 소못을 주게 하였습니다. 관군이 끌고 온 마필과 포로된 군인의 식량과 가축과 초료를 주어서 요동도사로 가게 하였습니다. 하였다. 세종실록 62권 세종 15년 11월 26일 을사 세 번째 기사 임금이 안승선에게 최진이 이만주 등의 죄를 덮고자 업무를 꾸민 상황을 열거하여 말하게 하다. 임금이 최진 등이 이만주 등의 죄를 덮고자 한다는 것을 듣고 안승선에게 명하여 그들이 업무를 꾸민 상황을 조목을 열거하여 최진에게 말하게 하였다. 1. 올적합 건복동합이 그의 아들 고을도합에게 서신을 통하여 말하기를 건현 겨울에 장대인과 같이 북경에 갈 때 파저강에 이르러서 마침 홀라오니 조선 사람과 물건을 탈하여 가는 것을 보고 나는 장대인과 함께 그것을 탈취하여 건주에 유치시켰는데 이 도적이 바로 가을 구대 가을내 형제와 함나 말을근 등으로 홀라온을 유인하여 쳐들어와 도적질한 것이다 고 하였으니 이것으로 보면 건복동합은 적과 더불어 일체인자이다. 또 눈으로 본 일이나 만약 정실을 모른다면 무엇을 근거로 하여 이렇게 서면을 보낼 수 있겠는가? 그들이 공모하여 도둑질한 것은 의심할 것이 없다. 1. 사로잡힌 파저강에 사는 임할라의 친누이 시오저의 공수를 보면 임할라가 홀라온을 청하였다가 도둑질하게 된 유래는 원리는 기억하지 못하나 건현 겨울에 임할라가 사냥을 나갔다가 홀라온 올적합의 무리와 마주쳐 만나게 되어 당류를 구성하여 도둑질을 하게 되었다고 하였고 동아차의 아내 저저의 공술에는 임할라가 말하기를 도망쳐 온 우리나라 사람 김소팔용은
머물러 있는 채 미환되었으니 이것으로 인하여 분한 마음을 품고 홀라온을 청하여다가 도둑질을 하였다 하고, 도적이 된 이래로 이만주 등이 함라를 포박하여 조선에 압송하려고 의논하였다고 하였으니 한두 사람뿐이 아니라 보로된 사람들 하나하나에 말하는 것이 다 같고 명백하여 의심할 것이 없다. 저 사람들이 이제 와서 숨기려고 하니 너무나 정직하지 않다. 맹가 천모가가 상호군 지함과 더불어 말하기를 이말라 말을건 등이 홀라온을 유인하여다가 도둑질을 하였다고 하였고, 또 지금 살만답실리가 전언하기를 홀라온 등이 여연에 들어와 도둑질한 것은 오로지 함라의 지휘를 받은 것이다 하였다. 살만답실리가 말하기를 임할라가 몰래 군사를 거느리고 도둑질한 것을 처음의 주문에는 홀라온의 무리가 조선인이 그의 말 20회를 훔쳤기 때문에 나와서 도둑질하였다고 하였는데 전후의 말이 각각 다르다고 하였다. 이것은 그의 동료로 하여금 죄를 면하게 하고자 한 것이다. 처음부터 이제까지 말을 꾸며서 억지로 변명하고 있으니 지극히 부정직하다. 1. 연장의 보고에는 도적의 사람 수가 400력이라고 하였는데 이만주의 겉보에는 도적의 수가 150기라고 하였다. 살만답실리가 예부에서 김을현에게 대답하기를 올라오는 100명이 나왔고 그 나머지는 다 파저강 사람이다 하였다. 파저강 사람들이 공무에 도둑질한 것은 정상이 드러나 일이 명백하여졌는데 그 죄를 면하고자 하여 홀라온만이 왔다고 속여 말하여 위로는 중국의 조정을 속이고 아래로는 본국을 기만하니 죄악이 심중하여서 징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공순이 선유를 의가에 톱을 하겠습니다. 주서 강맹경에게 명하여 이 사목을 가지고 새 의정의 집에 가서 의논하게 하였다. 황희는 의논하기를 다만 끝 조항을 제외한 다른 조항에는 다 임할라가 홀로 알았다고 논술하고 다른 사람은 관여하지 않은 것으로 되었는데 그것은 매우 본의에 어긋납니다. 신은 생각하기를 파저강에 사는 사람들이 여연을 입구한 것은 오로지 임할라라고 지칭하고 자기네는 참여하지 않았다고 오히려 강력히 변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포로된 각인의 공술과 동맥과 천모가 살만답실리의 서면에는 다 임할라의 짓이라고 말하고 이만주에 공모한 일은 말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또한 굳이 숨기고 있으니 이것은 다른 까닭이 아니라 만약 함라가 나오게 되면 그들이 공모한 정상과 정적이 드러나기 쉬운 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설명한 것이 어떻겠습니까? 금복동합의 서신 같은 것에 이르러서는 적인과 일체인 사람이라는 것이 적실하여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그러나 적인의 이름을 열거하여 기록한 것은 너무 명백한 데에 지나친 것 같으니 위에 서면 잠깐 제외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고 맹사성은 말하기를 이 사목이 지극히 명백하니 이렇게 설명하여 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다만 공경하게 선유에 의가하여 톱을 하겠습니다. 라는 한 귀절은 아직 하지 않은 일 같이 들립니다. 청하건대 이미 그렇게 한 일로 들리도록 고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고 권지는 말하기를 사목은 진실로 마땅합니다. 그러나 이미 일찍이 천자에게 주문하였으니 어찌 반드시 다시 말해야 하겠습니까? 만약 최진이 다시 말한다면 이것을 가지고 대답하여 설명하는 것이 좋겠으나 만약 말하지 않는다면 반드시 말해야 할 것은 아닙니다. 하며 맹경이 돌아가 아뢰니 임금이 알았다고 말했다. 세종실록 62권 세종 15년 11월 27일 병호 첫 번째 기사 상참을 받고 경련에 나아가다. 세종실록 62권 세종 15년 11월 27일 병호 두 번째 기사 인수부 윤 유사누리 관료들이 회례 악장의 시를 외우고 뜻을 음미하도록 할 것을 상서하다. 옛 음악이 없어진 지 오래되었습니다. 진한 이후로는 그 악기와 소리는 오히려 남아있었으나 그 도는 드디어 시행되지 않았습니다. 그 뒤에 논설하는 자는 더욱 많았으나 법은 더욱 정하여지지 않았습니다. 그리하여 송나라에 이르러서는 건융, 황후, 원풍의 연간에 3번 이 일에 뜻을 두었으나 마, 화, 호, 완 등 여러 현인들의 논의가 마침내 서로 동일하지 못하였습니다. 송나라의 말기에는 휘종이 비록 고려의
연향악을 보내주었으나 그 당시에 군신들은 고대의 예문의 일을 연구할 겨를이 없었습니다. 그래야 다시는 음률의 일에 뜻을 두는 이가 없더니 천운이 돌아 우리의 태조가 나라를 창설하시고 여러 착한 임금이 서로 계승하여 공은 이루어지고 정치는 안정되었으니 이치가 마땅히 작약함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악함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병술년에 명나라에서 사악하였으므로 태종께서 공손히 받았습니다. 그러나 종과 경이 갖추지 않고 헌가가 정비되지 못하였으므로 경석과 산지를 널리 찾았으나 찾지 못하였습니다. 경술년에 이르러 우리 전하께서 위로는 선왕의 뜻이 있으면서도 이루지 못한 것을 생각하시고 아래로 어리석은 신의 천녀 일덕의 헌책을 채용하셔서 조례 의례에 사용할 음악을 제작하기도 하고 널리 묻고 고루 찾으며 꾀함이 대신에까지 미쳤습니다. 그때 세상에는 진양의 논이 행하여지고 주자의 말은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그렇건만 전하께서는 하늘이 내신 성악으로서 홀로 무사람의 의심을 끊어버리고 전적으로 최씨의 율료신설을 채용하였습니다. 또 12궁이 물러나여 차례를 이룰 것을 염려하셔서 일제 의례 경전 통해와 시가 부연에 의거하여 개정하였습니다. 그리하여 5성 2변 12율 4층의 소리가 각각 바른 소리를 얻게 되어 이에 유사에 명하여 종과 경 등의 악기와 예복 등을 만금의 막대한 비용을 계산하지 않고 갖추게 하시니 수년 사이에 일체가 다 새롭게 되었습니다. 개축년 정조에 이르러 여러 신하들에게 연회를 내리실 때 음악은 여악을 버리고 음탕한 가곡을 폐지하였습니다. 임금의 얼굴은 경건하고 씩씩하였으며 기뻐하시고 즐겨 하셨습니다. 팔음이 조화되고 칠성이 화음을 이루었으며 간무와 오무는 마치 우나라 순 임금의 조정에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조정에 있는 신하들은 한갓 중고의 소리를 들을 뿐이요 주악의 가서는 알지 못하는 이가 열에 여덟 아홉이오니 무슨 모든 관원의 마음을 화합하게 하는데 불완전함이 있을까 염려되옵니다. 신은 그윽이 생각하오니 태조의 공덕을 찬미한 악장인 수보록 몽금처과 태종을 칭송한 근청정 수명명은 온 국민과 신하들이 마땅히 노래하여 읊으며 송축하여 세상을 떠날 때까지 잊지 말아야 할 것이며 하황은은 전하께서 큰 명을 받은 것을 송축한 것이고 융안은 전하가 전에 오르실 때의 악장이며 휴안은 여러 신하들이 임금께 장수를 빌며 잔을 올릴 때의 악장이니 더욱 알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운명 무열의 곡은 전하가 태종의 문무의 공덕이 성대함을 찬송하시어 관원의 엄률에 붙여 후손에게 미치어 만대에 전하려는 것이니 신하들은 마땅히 가슴에 새겨서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더군다나 정동방 한곡은 우리 태조가 잠저에 계실 때 위화도에서의 어려운 회군 한 것을 칭찬하여 노래한 것이니 실로 우리 만세의 복을 노래한 것입니다. 대체로 우리의 인민들이 여기에서 먹고 여기에서 잠자는 것이 누구의 공이겠습니까? 비록 우부우부라 할지라도 또한 마땅히 노래해 부르고 춤추며 읊어야 할 것입니다. 공자가 말씀하기를 예다고 하니 예물로 주는 옥이나 명주를 예라고 하는 줄 아는구나. 풍악하고 말하니 종이나 북을 말하는 것으로만 아는구나 라고 하였습니다. 신의 어리석은 생각에는 세상에는 비록 고대와 후세의 차이가 있으나 사람의 마음이 같지 아니하는 바는 한 가지입니다. 지금 우리의 악은 성기와의 화흡함은 비록 우나라나 주나라에는 미치지 못하나 아름다움을 찬송하는 뜻은 실로 시경의 아송에 부끄러울 것이 없습니다. 위에 열간 시가와 악장의 가사가 많은 신하들이 캄캄하게 알지 못하니 어찌 임금과 신하가 서로 즐기는 음악이라고 하겠습니까? 엎드려 바라건대 전하께서는 신의 어리석은 충정을 살피시고 신의 간절한 심정을 어여삐 여기시어 특히 유사에 명하시어 대소의 관료들로 하여금 회례의 악장은 모르는 것이 없도록 그 시를 외우고 그 뜻을 음미하게 하여 연회에 배석하는 날을 당하여 잘 활약하고 공경한 도리를 다하도록 한다면 그의 풍화에 만분지 1의 도움이라도
있을 것입니다 하였으나 임금이 말하기를 경의 뜻은 훌륭하나 지금 정사가 번거로운 때를 당하여 시행하기는 적당하지 않다 하였다. 세종시록 62권 세종 15년 11월 28일 정리 첫 번째 기사 상참을 받고 정사를 보고 경연에 나아갔다. 세종시록 62권 세종 15년 12월 1일 경술 첫 번째 기사 주하승지 김종수에게 명하여 임금을 대신하여 맹최 두 사신을 홍조연에서 영접하게 하다. 세종시록 62권 세종 15년 12월 2일 신해 첫 번째 기사 왕세자에게 명하여 임금을 대신하여 최맹에게 연회를 베풀게 하다. 세종시록 62권 세종 15년 12월 2일 신해 두 번째 기사 원미생 허성 최사희 남지 봉여 김인 김득종 정광희 배둔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세종시록 62권 세종 15년 12월 2일 신해 세 번째 기사 전라도 감사와 지보성군사 송조가 흰 세매를 진상하여 의복 1습을 하사하다. 세종시록 62권 세종 15년 12월 2일 신해 네 번째 기사 최진이 오자 안승선이 야인들의 말을 꾸민 것을 설명하니 서면으로 써줄 것을 청하다. 최진이 이수의 집에 도착하며 도승지 안승선에게 명하여 가서 야인들의 말을 꾸민 것을 조목을 들어 설명하게 하였더니 전이 말하기를 한간 말만 듣고는 기억할 수 없으니 청컨대 작은 서면으로 써주시오 하므로 승선이 돌아가려니 임금이 말하기를 지네 말이 옳다 중국말로 번역하여 주라 하였다. 세종시록 62권 세종 15년 12월 4일 개축 첫 번째 기사 안승선이 중국 사신을 문안하자 맹이 지느날 해청과 계를 달라고 하니 이를 거절하다. 맹이 말하기를 원컨대 지느날 해청과 계를 주십시오 하니 승선이 대답하기를 계는 황제의 칙서에 기재되어 있지 않으며 해청은 먼 시골에서 잡아 놓았다고 하기에 이미 사람을 보내어 가서 자세히 알아보게 하고 있으나 지금 아직 돌아오지 않아서 정말 해청인지 아닌지 알지 못합니다. 또 그것은 대인이 하러 온 일이 아니니 사세가 좇기 어렵습니다 하였다. 세종시록 62권 세종 15년 12월 4일 개축 두 번째 기사 지 해풍군사 이호문 지 금상군사 황경돈이 사조하니 인견하고 수령의 직책을 다할 것을 부탁하다. 수령의 직책은 백성을 사랑하고 형부를 신중히 하며 농사 짓고 누에 치는 것을 권장하는 일이다 하였다. 세종시록 62권 세종 15년 12월 4일 개축 세 번째 기사 어리가 및 그녀와 간통한 이의산 허파희 등을 처벌하다. 의금부에서 아뢰기를 어리가는 양반의 집 부녀로서 상복을 착용하고 거리와 마을로 드나들면서 함부로 엄나는 행동을 하며 이 의사는 그를 유인하여 통관하였고 허파회는 비첩소생인 자로서 담을 사이에 두고 친압하게 희롱하면서 여러 달 동안 통관하였습니다. 이러한 방자하고 제멋대로 추행한 사람을 보통 사람의 간통죄와 같이 처리한다면 후인을 경계할 길이 없사오니 율에 의하여 장형을 집행한 뒤에 먼 지방에 안치하게 하소사니 그대로 따르되 다만 이 의사는 직첩만을 해소한 뒤에 먼 곳에 안치하게 하였다. 세종시록 62권 세종 15년 12월 4일 개축 네 번째 기사 광주에 수금 중인 선군 이흥을 참형에 처하다. 이흥은 고의로 살인하였으므로 죄가 참형의 율에 해당합니다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시록 62권 세종 15년 12월 4일 개축 다섯 번째 기사 이수의 집에 도착한 최진을 안승선이 잔치를 베풀어 위로하고 선물을 회사하고 사목을 전해주다. 안승선에게 명하여 술과 안주를 가지고 와서 위로하게 하고 이에 최하석, 석전장 등 그의 진상품에 대한 회사로 마포 40피를 주고 중국말로 번역한 사목을 보였다. 세종시록 62권 세종 15년 12월 4일 개축 여섯 번째 기사 사헌부에서 어리가와 간부를 사형에 찰 것을 상소하다. 천지는 만물의 근본이고 남녀는 인류의 정시입니다. 천지의 기운이 바르면 만물이 각각 그의 삶을 얻을 수 있고 남녀의 도리가 바르게 된 뒤에 인륜이 밝아지고 예의가 있게 되어 풍화가 향하여지는 것입니다. 그런 까닭에 요사하고 엄난한 미인이 정치하는 데 유해한 것은
역대의 지나간 일을 고정하여 보면 그것 때문에 나라를 멸망하게 하고 가산을 탕진하여 없앤 자가 많은 것입니다. 생각하건대 우리의 태종 전하께서는 신성한 자지로서 널리 경서와 사기에 통하셔서 환란과 참사의 깃털을 환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사람과 이런 죄는 사형에 처하니 숨어있는 엄탕하고 요사한 자들이 보고 들어서 징계하게 되어서 경중과 외방의 시민들이 모두 바른 형정이라고 칭찬하였습니다. 공손히 생각하니 주상전하께서 왕위에 오른 뒤에도 이미 이루어진 법을 준수하시더니 요전에 감동 등 2, 3명의 방자한 여자들의 탕란한 행동이 매우 심하였으나 전하께서는 차마하지 못하는 의진 마음으로 특히 가벼운 법에 쫓아 지방으로 내쫓아 구차하게 생명을 보전하게 하였습니다. 그렇게 하였건만 도리어 전의 나쁜 행위를 개전하지 아니하고 또 지방의 백성과 더불어 정욕을 제멋대로 부려서 들어온 소문이 더욱 어지럽게 들리었습니다. 이것은 지방으로 내쫓은 것이 제 뜻대로 하는데 적족한 것과 같이 되어 죄악을 징계하고 장래를 경계하는 도리가 아니므로 오직 방자한 여자의 징계가 되지 않을 뿐 아니라 크게 엄난한 사내들과 노예한 불량배들이 장차 무엇을 두려워하겠습니까? 사대부의 집은 예의가 있는 곳입니다. 남녀가 나면 아내가 있고 남편이 있어서 규문 안에서부터 부자 근신 좀비 기천에 이르기까지 환하게 밝아서 문란하지 않는 것입니다. 집안이 정제되어야 나라가 다스려지며 그리하여 여러가지 일이 다 빛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까닭에 예의에 여자는 중문 밖을 나가지 않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본조에서는 사족의 집 부녀는 나갈 때는 반드시 낯을 가리고 수레를 타게 하였습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금방함이 지극히 엄중한 것은 여황의 부녀들에 비할 바가 아닙니다. 지금 어리가는 재상의 딸이고 조사의 아내입니다. 그런데 요사하고 엄난한 행위가 너무 많아서 입으로 다 말할 수 없습니다. 그를 만약 가벼운 법에 조차 감동과 같은 예로 단죄한다면 선왕의 이뤄놓은 헌장에 어찌 모순되지 않겠습니까? 또 우리나라의 유신의 도에는 어떻겠습니까? 엎드려 바라건대 전하께서는 역대의 존망의 까닭을 고정하시고 선왕의 기승 헌장을 본받아서 어리가와 간부의 죄를 들어 밝게 사형에 처하게 하소서 하였으나 윤허하지 아니하였다. 세종실록 62권 세종 15년 12월 5일 갑인 첫 번째 기사 경련에 나아가다. 세종실록 62권 세종 15년 12월 5일 갑인 두 번째 기사 사관원에서 어리가와 간부의 처벌 문제에 관해 상소하다. 남녀는 인도의 소중한 것이요 예법은 천하의 큰 법칙이니 남녀의 도리가 바르게 된 뒤라야 인륜이 밝아지고 예법의 방금이 엄중한 뒤라야 다스리는 도가 높아질 것입니다. 만약 예법으로 남녀의 사이를 막지 않는다면 새나 짐승처럼 되지 않는 자 거의 드물 것이며 이러므로 성인이 남녀의 분별을 소중하게 여기어 만세의 교훈을 남겼으니 남녀 간에는 중매를 할 때가 아니면 서로 이름을 알지 않으며 초상이나 제사 때가 아니면 서로 그릇을 주고받지 않는다고 하여 그 남녀의 분별에 유의하심이 지극하였습니다. 생각하건대 우리나라에서는 사족의 부녀가 출입할 때에는 반드시 낯을 가리며 포장 없는 가마를 타지 못하게 하여 남녀의 사이를 막음이 매우 엄중합니다. 그 내외 좀비의 등분이 분명하여 물러나지 않는 것은 다른 까닭이 아니고 예법으로 방지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엄탕한 계집 어리가는 재상의 딸이며 조사의 아내로서 예법을 돌아보지 않고 이 의산 허파회와 더불어 서로 간 통관하여 방지한 행위가 끊임이 없었사오니 오직 신등만이 심히 상심하여 이를 갈고 있을 뿐 아니라 대체로 보고 들은 사람들이 다 그렇게 여기지 않는 사람이 없사오며 반드시 극형에 처하여 떳떳한 윤상을 바로잡을 것을 바라고 있었습니다. 어찌 생각인들 하였겠습니까? 전하께서는 그들을 특히 관대한 법에조차 장류의 형으로 다룰 줄이야. 신등은 낭망을 이기지 못하여 거듭거듭 생각하여 보니 전번에 감동 등 2, 3명의 엄탕한 여자가 조사의 아내로서 탕란한 행위가 매우 심한 것을 전하께서는 극형에 처하지 않고 다만 시골로 내쫓기만 하였습니다. 신등은 생각하기를 오늘날 어리가의 방자한 행위도 또한 반드시 그것을 빙자하여 처리한 것이라고 봅니다.
만약 이 여자에게도 관대한 법을 적용하여 처리한다면 후일을 엄난한 여자들을 장차 무엇으로 방지하겠습니까? 만약 방지함이 엄중하지 않게 되면 그것으로 인하여 생기는 폐단은 또한 어떻게 하겠습니까? 엎드려 바라건대 전하께서는 차마 하지 못하는 마음을 돌리어 사헌부의 주청에 쫓으시고 이 요사고 엄난한 남녀의 무리를 분명히 사형에 처하여 엄난한 행위의 건방을 엄중하게 함으로써 후일을 경계하소서. 또 문사가 어리가의 아후 정거효의 아내를 간통하고자 하여 그 집에 왕래한 정상과 정적이 이미 의금부의 신문에서 드러났습니다. 신등은 말합니다. 문사는 의선의 일족입니다. 그리고 또 한 동리에 살고 있습니다. 정거효의 아내는 어리가의 아우입니다. 그리하여 매번 서로 찾아다니며 놀았으니 그들이 무리를 지어 엄행을 한 죄악은 명백한 것으로서 간음하였다고 지칭하는 것에 비의할 것은 아닙니다. 법은 마땅히 국문하여 취재함으로써 그 사실을 밝혀야 할 것인데 내버려 두고 묻지 않은 채 다만 문사만을 죄주고 정거효의 아내는 이에 들지 아니하게 하니 이 일도 또한 신등을 낭망하게 합니다. 엎드려 바라건대 전하께서는 정거효의 아내의 공술에 관련된 각인을 한 곳에서 그 정상과 사유를 국문하여 서로 처벌하여서 때를 지어 엄행한 행위를 징계하소서 했으나 윤허하지 아니하였다. 세종시록 62권 세종 15년 12월 5일 갑인 세 번째 기사 어리가를 해진해 이 의산을 기장에 안치하는 등으로 처벌하다. 허파해를 영북진에 충군시키며 문사를 동네에 방축하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시록 62권 세종 15년 12월 5일 갑인 네 번째 기사 금주령의 족자를 경외의 각 관청에 걸어놓게 하다. 예조에서 아래기를 이번에 반포한 수를 경계하는 교수를 경외의 각 관하에 로 하여금 족자를 만들어 청당의 벽에 걸어두고 항상 경계하는 마음을 갖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시록 62권 세종 15년 12월 5일 갑인 다섯 번째 기사 왕무 왕흡에게 마포 다삼 등을 전하고 세자로 하여금 대접하게 하다. 마포 60필과 다삼 40건을 주게 하고 이어 말하기를 전하께서 아직 병이 쾌유하지 않았으나 대인께서 근간에 떠나실 터이므로 내일 전하가 연을 타고 오셔서 위로하겠다고 하였습니다. 하니 대답하기를 전하께서 만약 꼭 와서 우리를 위로하신다면 우리들이 예의상 당연히 먼저 가서 배워야 할 것입니다. 비록 그러하나 전하께서 병이 아직 쾌차하지 않았다면 거동하지 않으심이 옳사옵고 우리들도 또한 대궐에 나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전하를 기동하지 말도록 하십시오 하므로 숭순이 도로 아뢰니 임금이 숭선에게 명하여 도로 가서 여러 사신들에게 말하기를 손이 여관에 계신 지 이미 오래되었는데 주인이 가보지 않았으니 이것이 어찌 예라고 하겠습니까? 그러나 여러 대인들이 과인을 가엾게 여기어 움직여 노고하지 말라고 하니 마땅히 세자로 하여금 대행하게 하겠습니다고 하였다. 세종시록 62권 세종 15년 12월 6일 을미호 첫 번째 기사 맹이 매와 개를 청하자 김종서가 황제의 직지가 없다는 이유로 거절하다. 좌승지 김종서에게 명하여 사신에게 문안하게 하였다. 맹이 말하기를 전일에 청한 매와 개를 꼭 전하께 아뢰어 주게 하십시오. 비록 내가 황제에게 갖다 바치더라도 실은 전하의 정성입니다. 하며 종서가 대답하기를 황제의 칙지가 없으면 전하께서는 반드시 청종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하였다. 세종시록 62권 세종 15년 12월 6일 을미호 두 번째 기사 왕세자가 태평관에 나아가 임금을 대신하여 중국 사신 왕무 왕흡에게 전멸련을 베풀다. 세종시록 62권 세종 15년 12월 6일 을미호 세 번째 기사 경기감사 허성 청하 현감 권자용 충주 판관 이수동이 사주하니 직임을 다할 것을 부탁하다. 임금이 인견하고 말하기를 임지에 가서 그대들의 직무에 나아가거든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 형벌을 신중하게 하라 하였다. 세종시록 62권 세종 15년 12월 6일 을미호 네 번째 기사 상옥은 정발을 보내 문어, 해청 등을 진언하고 야인이 노력한 인구 5마를 돌려준 것에 감사하였다. 상옥은 정발을 보내어 문어 500마리, 대구어 600마리, 해청 2연
요자 1년을 진언하고 이어 상주하기를. 선덕 8년 윤 8월 초 10일에 험차 지위 첨사 맥날가래와 백호추해진 등 관원이 치규를 받들어 가지고 도착하였사온바 그 치규에 홀라온 지방의 야인 두목 목답올 모련이 도독 첨사 살만답실라 등 건주의 좌위 도독 맹가천모가 도지휘사 범찰 건주위 도지휘 첨사 이만주 등을 타일러 그들로 하여금 그들이 각각 창탈하여 간 인구와 오마 등을 다 돌려주게 하였다고 하심에 이를 공손히 받들어 알았습니다. 또 금년 11월 초 10일에 험차 백호 왕흡 사인 왕무 등이 우리나라에 도착하여 말하기를 최근에 치규를 받들어 야인이 본국에서 노력하여 간 자 중에서 아직 돌려주지 않은 인구 14명을 찾아서 맥날가래 등 관원에게 주어서 본국에 송환하게 되었던 바 공손히 명령을 준봉한 자는 제외하고 앞으로 홀라온 지방에 갔더니 야인이 이름을 무게도화라고 일컫는 자가 있는데 돌려보내기를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위탕의 일을 맥날가래 등과 더불어 말하여 알리고자 하여 이때 앞서 왔다고 말하였습니다. 이 말을 듣고 신이 공손히 생각하니 황제께서 우리나라가 뜻밖의 야인에게 침해를 당한 것을 가엾게 여기시고 특히 염려하시는 마음에서 차례로 사신을 보내시어 야인을 다 이르게 하였습니다. 천자의 뜻이 정령하시니 신은 감격함을 이기지 못하겠습니다 하였다. 세종실록 62권 세종 15년 12월 7일 병진 첫 번째 기사 왕세자에게 명하여 중국 사신 왕무 왕흠을 모화관에서 전별하다. 세종실록 62권 세종 15년 12월 7일 병진 두 번째 기사 좌승지 김종서에게 명하여 중국 사신을 백제관까지 위로해 전송하게 하다. 세종실록 62권 세종 15년 12월 7일 병진 세 번째 기사 정년을 보내어 사신을 평양에서 선위하게 하다. 세종실록 62권 세종 15년 12월 7일 병진 네 번째 기사 예조의 전지를 내려 흉년으로 생활이 어려움으로 술을 사용하지 말 것을 명하다. 각도의 흉년이 들어 백성의 생활이 염려된다. 약으로 복용하기 위한 것 외에는 술을 사용하지 말라 하였다. 세종실록 62권 세종 15년 12월 7일 병진 다섯 번째 기사 경창부 윤 이상흥의 졸기 갑자기 졸하였다. 세종실록 62권 세종 15년 12월 7일 병진 여섯 번째 기사 파승근 윤우의 졸기 세종실록 62권 세종 15년 12월 7일 병진 일곱 번째 기사 호주에 명하여 죽은 부흥군 조반의 아내의 장사에 사용할 석회 50석을 주다. 세종실록 62권 세종 15년 12월 7일 병진 여덟 번째 기사 예조에서 회례에 사용할 문무 악장을 올리다. 태조를 칭송한 문무의 악장은 빛나는 태조시여 착한 덕을 몸에 지니시고 천명에 순응하고 인심에 순종하여 드디어 큰 동쪽나라 가지셨네. 무력의 위세에 이미 거드시고 문치를 높이셨네. 어질문 깊으시고 언택을 후하시니 넉넉함을 무궁하게 들이우시네 하고 무무의 악장은 구센 성조시여 하늘이 주는 왕업을 받으셨네. 이미 납시를 달아나게 하고 또한 운봉에서 승리하셨네. 위화도에서 의로운 기치를 돌아오시니 저 흉잔한 무리를 숙청하였네. 무공을 세워 왕업을 정하시니 동쪽나라 백성이 안정하였네. 하고 태종을 칭송한 문무의 악장은 밝으신 태종이시여 왕의 차례 이어받아 공 더욱 높이셨네. 덕화는 공경하기 때문에 밝아지고 정치는 어지르기 때문에 높이 뛰어났네. 천명을 두려워하며 중국 황제 섬기기에 처음부터 끝까지 한결같은 정성이었네. 억만년에 걸쳐 길이 풍부하고 형통함을 누리시겠네 하고 무무의 악장은 빛나도다 태종이시여 크게 부왕의 무열함을 계승하셨네. 어지러움 다스리여 사직을 정하시니 모든 백성의 마음 서로들 기뻐하였네. 야인은 징계하고 섬 오랑캐는 명령을 받들기에 분주하였네. 사방에 근심 없으니 공업이 오직 성대하도다 하였다.
세종시로 62권 세종 15년 12월 8일 장사 첫 번째 기사 최진이 무역하다 남은 단자를 진상하려다 안승선의 질타를 받다. 도승지 안승선에게 명하여 최맹두 사신에게 문안하게 하고 이어 회징으로 마포 15빌 다삼 20건 맥날가래에게 주고 마포 10필 다삼 20건을 최진에게 주었다. 최진이 사람을 내보내고 가만히 말하기를 내게 품질이 좋은 단자 20필이 있는데 화매하지 못하였습니다. 왕께 진상할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어떻겠습니까? 하니 승순이 대답하기를 처음에 왔을 때 이미 진상한 바 있었으며 또 무역하다가 다 하지 못한 나머지 물품을 진상한다는 것이 어떨까요? 하니 진이 매우 부끄러워하며 말하기를 다만 그대와 상의하고자 하였을 뿐입니다. 하였다. 세종시로 62권 세종 15년 12월 8일 장사 두 번째 기사 파성군 유우에게 부의로 쌀, 콩, 종이 정포를 내리고 관에서 장사를 돌보도록 명하다. 쌀, 콩 합하여 50석, 종이 150권, 정포 30필을 내리고 특히 관에서 장사를 보살피도록 명하였다. 세종시로 62권 세종 15년 12월 8일 장사 세 번째 기사 어리가를 사형해 이 의산을 지방으로 내쫓기를 사관원에서 상소하다. 전이길에 어리가 이 의산 허파획의 강상을 탕란한 죄를 사형에 처하여 뒷사람이 경계하기를 청하였으나 허락하심을 입지 못하니 통분함을 이기지 못하겠나이다. 신등이 거기 생각하건대 남녀의 사이에는 큰 욕심이 있는 것이니 만약 엄중하게 검하고 방지하지 않으면 요사하고 엄란한 무리들을 어찌 징계하겠습니까? 우리 태종께서는 이러한 사리를 밝게 살피시어 범하는 자가 있으면 반드시 대벽에 처하였으니 그 염려하심이 지극하였습니다. 이러한 방법으로 백성의 엄란한 행위를 방지하여도 오히려 감동, 금동, 연생, 동자와 같은 무리가 잇따라 나왔습니다. 만약 어리가의 죄를 또 관대한 법으로 처리한다면 뒷날 잇따라 생기는 방자한 행위를 하는 자가 끝이 없을 것을 두려워합니다. 엎드려 바라건대 전하께서는 위로 태종의 이루어 놓은 법을 따르시고 아래로 신등의 소청을 쫓으시어 그들을 사형에 처하여 신등의 소망을 쾌하게 하여 주소서. 또 이 의산과 허파해는 다같이 간부로서 동일한 죄인데 허파해는 신장을 치고 또 장형을 결행한 뒤에 먼 변방에 충군하였을 때 이 의사는 매 한 대도 맞지 않고 단지 직천만 회수하였으며 그 아비의 병으로 우선 그대로 두라고 명하시었으나 신등은 생각하옵기를 후일에 이 의상과 같은 강포한 자가 풍속을 더럽히는 일이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올 것입니다. 귀로 듣고 눈으로 보는 대로 욕심에 끌려 부모를 욕되게 하는 자를 맹자는 보료라고 하였습니다. 지금 이 의산의 아버지를 닮지 않은 행위가 일어나며 나라 사람들이 다 이 의산은 이점의 아들이다 라고 합니다. 그 아비를 욕되게 하면 이보다 더 심한 일은 없을 것입니다. 더군다나 이 의사는 방자한 마음으로 정욕에 방종하여 그 아비의 병에는 일찍이 근심을 두지 아니하니 비록 집에 있게 한들 아비에게 무슨 보탬이 있겠습니까? 엎드려 바라건대 급히 지방으로 내쫓아 명령하시어 강상을 물러나게 하는 무리를 경계하게 하소서 하였으나 윤호하지 아니하였다. 세종시로 62권 세종 15년 12월 8일 정사 네 번째 기사 검판내시부사 김경에게 명하여 달과 의육을 사신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다. 세종시로 62권 세종 15년 12월 8일 정사 다섯 번째 기사 사은사 성원군 이정령 등이 요동에서 당시 중국의 조정의 상황에 대한 글을 올리다. 요동에 이르러 급히 장계를 올려 보고하기를 중국의 험창감에서 황제에게 아뢰기를 선덕 8년 윤 8월 초 8일에 경승이 서북의 천문 위에 보였습니다. 하고 또 해외의 여러 나라에서 기린, 사자, 현호, 복록 등을 가져다 바침으로 북경에서는 문무백관들이 표문을 올려 칭하고 있습니다. 하였다. 세종시로 62권 세종 15년 12월 9일 무원 첫 번째 기사 두 사신에게 다례를 행하고 황궁한
왕세자로 왕을 대신하여 전별련을 베풀게 하다. 임금이 왕세자와 문무백관을 인술하고 태평관에 거동하여 두 사신을 보고 다리를 행한 뒤에 하직하고 황궁하였다. 왕세자에게 명하여 머물러 있어서 임금 대신으로 사신의 전별련을 베풀게 하였다. 세종실록 62권 세종 15년 12월 9일 무호 두번째 기사 김종서 우승범 황치신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세종실록 62권 세종 15년 12월 9일 무호 세번째 기사 왕이 황희 등에게 교지를 내려 어리가 이 의산 허파회를 더 이상 벌하지 말라고 하다. 황희 맹사성 사간 배둔 지평 이겸선 등을 불러들이고 도승지 안승선에게 명하여 교지를 전달하기를 지난해에 대간이 상소하여 말하기를 어리가와 이 의산 허파회가 함부로 엄란한 짓을 하여서 강상을 파괴 물러나게 하였으니 마땅히 극형에 처하여 건방을 엄하게 하여하겠습니다고 하였으나 역대의 일을 상고하여 보면 궁궐 안에서 보면 오히려 강상을 어지럽힌 자가 있었으니 그것이 어찌 건방하는 법이 엄중하지 않기 때문이겠는가. 우리나라의 일을 가지고 말하더라도 윤수 이규산의 아내가 다 엄탕하고 더러운 행위로 일이 발각되어 사형을 받았으니 악행을 징계하는 법이 엄중하지 않은 것이 아니건만 감동, 금동, 연생 등이 따라 나왔으니 남녀 사이의 정욕을 어찌 한가 법령만으로 방지할 수 있겠는가. 또 상소문 안에 말하기를 어리가는 조사의 아내로서 엄란한 행위가 많아서 입으로 말할 수 없으니 마땅히 중형에 처하여 떳떳한 윤리를 바로잡아서서 하였으나 무공, 악공, 재량, 조예가의 무리들도 거간할 때 관직을 받았은즉 나는 그들을 조사로 대우하였는데 혹시 이 사람들의 아내 중에 은분한 자가 있게 되면 또한 조사의 아내의 예에 따라 처단하여야 한단 말인가. 또 고려의 말기에 헌사가 풍문을 듣고 범죄를 규철하고 처리하였기 때문에 거기에는 옥석 구분의 배단이 없지 않았다. 우리 태조께서 즉위한 이래는 풍문을 듣고 범죄를 다스린 일을 일제를 금지하여 그 배단을 고치었다. 지금 어리가는 정상과 정적이 이미 드러났으니 죄에서 벗어날 수는 없으나 공사에 관리된 자는 모두 다 잡아다가 군문한다면 어찌 그 배단이 없겠는가. 내 생각에는 불문에 붙이는 것만 갖지 못하다고 생각한다 하였다. 황희 등이 정거효의 아내를 법대로 함께 다스리기를 청하였으나 임금이 좋지 아니하였다. 세종실록 62권 세종 15년 12월 9일 무호 네번째 기사 호조에 명하여 유모 이씨에게 쌀 콩을 하사하고 이를 상례로 삼게 하였다. 쌀 40석 콩 20석을 하사하고 이에 해마다 상례로 삼게 하라고 명령하였다. 세종실록 62권 세종 15년 12월 12일 김이 첫번째 기사 사헌부에 전지를 내려 다할 유청 주황 등이 누름빛이 아니니 금지하지 말 것을 명하다. 금후로는 모두 금지하지 말라 하였다. 세종실록 62권 세종 15년 12월 11일 경신 첫번째 기사 진안현감, 오경민, 신령현감, 이자건 등이 사조안이 인견하고 직책을 다 할 것을 부탁하다. 임금이 인견하고 말하기를 대신이 그대들이 백성의 일을 다스릴만 하다고 하여 추천함으로 이에 그대들을 보내니 나의 간절한 마음을 본받아 각기 제 직책에 부지런하라. 지금 들으니 경상전라 두 도가 가장 많이 농업을 실패하였다고 하므로 내가 매우 염려하고 있다. 그대들은 또한 마땅히 백성을 사랑하고 형벌을 신중하게 다루며 농업과 누에치는 일을 권장하여 그들의 생활을 넉넉하게 하라 하였다. 세종실록 62권 세종 15년 12월 12일 신유 첫번째 기사 맥날가래가 야인에게 옷, 양식 등을 주어 돌려보낼 것을 청하다. 도승지 안승선이 중국 사신에게 문안하니 맥날가래가 말하기를 이번에 온 야인들을 전하께 아뢰어서 옷과 양식을 주어 본토에 돌려보내도록 하십시오 하며 승선이 대답하기를 야인들이 지금부터 마음을 돌리고 얼굴빛을 고쳐서 정성을 바치고 친선을 지킨다면 전하께서 매우 후하게 대우하여 옷과 양식을 줄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어찌 대인의 청을 기다리겠습니까? 하였다.
세종시록 62권 세종 15년 12월 12일 신유 두 번째 기사 맥날 가래 등이 돌아가며 진양대군으로 모화관에서 황희 등으로 백제역에서 전송케 하다. 진양대군 이유에게 명하여 임금을 대신하여 전별련을 모화관에서 베풀었다. 모든 관원들이 다 모화관에 나아가 공손히 전송하였다. 영의정 황이 예주판서 신상도 승지 안승선에게 명하여 백제역까지 가서 위로해 보내게 하였다. 세종시록 62권 세종 15년 11월 12일 신유 세 번째 기사 전라도 감사 이숙묘가 전문을 올려 언혜에 감사하다. 세종시록 62권 세종 15년 12월 12일 신유 네 번째 기사 판천 청주 목사 하자종의 줄기 아들 5이 있으니 광, 형, 연, 결, 보이다. 세종시록 62권 세종 15년 12월 12일 신유 다섯 번째 기사 우리나라의 사신에게는 다례를 행하지 말 것을 호주에서 건의하다. 지방의 각 고을에는 비록 검주하는 때를 당하였더라도 다례라고 이끌고 반찬과 과일을 갖추었을 비하는 실로 온당하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평안도 황해도는 지금 농사를 실패한 때를 당하였는데 사객의 왕래가 번거롭게 많아서 막대한 비용을 내게 하는 폐단을 걱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의 크고 작은 사신에게는 다례를 설행하지 말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시록 62권 세종 15년 12월 11일 신유 여섯 번째 기사 하경복, 심도원 등을 인견하고 토로 등을 하사하고 영북진을 이설한 사목을 주다. 함길도도 채찰사, 판원사, 하경복, 참판, 심도원 등이 하직하니 임금이 인견하고 토록과 이 엄을 하사하고 이어 경원, 영북진을 이설할 사목을 주어 보내었다. 그 사목에 이르기를 1. 업성에서 멀리 떨어져 있고 인민이 많이 모여 사는 요해처에는 목책을 만들고 부근의 인민들을 모두 입보하게 하여 뜻밖에 생길지도 모르는 사태에 대비하게 하라. 1. 각 고을의 인민 중에서 전지의 경작 면적이 적은 자를 먼저 뽑아서 그들을 들어가 살게 하라. 만약 경지의 수가 적거나 인물이 부족 혹은 부실하거든 각 고을에 사는 건장하고 충실한 인호를 먼저 뽑아내는 일을 도관찰세와 같이 의논하여 적의한 바에 따라 배치하라. 1. 들어가 살 백성들이 사사로 준비한 곡식을 먼 곳에 가져가기가 어려워서 그들의 자원하는 바에 따라 살고 있는 고을에 바치고 경원이나 종성에 있는 잡곡으로 보충하여 주기를 원한다면 그것이 편리한가 어떤가를 도관찰사와 같이 의논하여 시행하라. 2. 도절제사 이영을 용성에 설치하고 길주 경성 두 고을 땅에서 어염이 생성되는 곳을 선택하여 영북진에 공급하도록 분할하여 영북진에 이속시키고 길주는 단목관부로 하여금 고을 안에 설립하는 것이 좋은가 어떤가를 도절제사가 감사와 같이 의논하여 배치하게 하라. 1. 함흥 이남은 농사를 전혀 실패하였고 함흥 이북은 농사가 조금 잘 되었다고 하여 지금 경원 영북진에 들어가 살 백성들을 거의 다 함흥 이북에서 뽑고 어느 곳 백성을 위로 밀 것인지 어디가 더 급하고 어디는 늦추어도 좋을지 감사 도절제사와 같이 의논하여 시행하라 하였다. 세종시록 62권 세종 15년 12월 13일 임술 첫 번째 기사 박안신이 가져온 칙서의 계획, 인삼의 진원 문제와 자제들을 중국 학교에 입학, 교육시키는 문제들을 논의하다. 천주사 박안신이 칙서 2통을 전사하여 가지고 와서 먼저 통사 김옥증을 시켜 치게 하니 그 하나는 왕의 주본을 받아보니 노획한 파저강의 인구, 우마, 언대, 은병, 은잔, 가재 등의 물품과 고명 치규를 죄다 갖추어 이미 돌려주었다고 말하였으며 포휘, 탈취한 마필에 대하여는 이미 변석함이 명백하여졌다. 대체로 왕이 천자를 존경하고 큰 나라를 섬기며 착한 것을 좋아하는 마음이 지성에서 나오는 것을 짐은 평소부터 알고 있으니 저 소인들이 이간시킬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왕은 그 나의 지극한 마음을 본받으라. 진은한
매와 개는 다 도착하였다. 왕의 성심을 알게 넉넉하다. 다만 개는 전번에 바친 것만 못하다. 전번 것과 같은 것으로 더 좋은 것이 있거든 다시 찾아보내어라. 나라 안에 생생나는 인삼도 또한 사람을 시켜 채취하여 보내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칙서를 보내노라 하고 그 하나는 주본을 보니 자제들을 보내어 북경의 국학이나 혹은 요동의 향하게 나아가 그를 읽게 하고자 한다고 하였으니 또한 선을 힘쓰고 도를 구하는 마음을 볼 수 있어서 짐이 매우 가상하게 생각한다. 다만 산천이 멀리 막히고 기후가 같지 아니하여 자제들이 와도 혹은 오래도록 객지에 편안히 있기 어려울 것이며 혹은 아버지와 아들이 서로 생각하고 그리워하는 정을 양쪽이 다 이기지 못할 될 것이 염려된다. 본국 내에서 취약하여 편히하게 하는 것만 갖지 못할 것이니 지금 왕에게 오경사서 대전 한 책, 성리대전 한 책, 통감 강목 2부를 보내니 자제 개국에 쓰게 하여 왕은 나의 질성스러운 마음을 본받으라 하였다. 의정부와 육주를 불러 의논하기를 지금 온 칙서에서 자제들의 중국 입학하는 것을 허가하지 않았으니 지금부터는 중국의 학교에 입학하는 희망이 이미 끊어졌다. 그러나 중국의 어음은 사대하는 데 관계가 있는 일로서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나는 이 자제들을 의주에 보내어 요동에 내왕하면서 중국말을 전습하게 하고자 하는데 어떻겠는가 하니 모두가 아뢰기를 요동은 중국의 한 지방으로 어음이 바르지 않습니다. 신등은 생각하기를 전문에 뽑은 자제들을 그대로 사역원에 근무하게 하여 항상 중국 발음으로 된 여러 서적을 익히게 하며 매년 우리나라 사신이 북경 갈 때마다 함께 들여보내게 합니다. 이렇게 돌려가며 파견하여 그치지 않는다면 중국말을 저절로 깨우쳐 능통하게 될 것이라고 봅니다 하였다. 또 인원하기를 이번에 온 칙서는 말뜻이 정답고 곡진하니 사은의 예를 당연히 닦아야 되겠고 상세의 징조를 보이는 물건이 많이 나타나니 진하의 예절도 또한 아니할 수 없다. 사은과 진하를 겸한 사신을 임명하여 보낼 것인가 하니 모두 아뢰기를 사은을 위로하고 뒤쫓아 진하를 보내는 것이 좋겠습니다고 하였다. 또 인원하기를 칙서에 부탁하여 온 개와 인삼은 사은사 진하사를 보낼 때 일시에 진언할 것인가 하니 모두가 아뢰기를 사은은 진하는 기쁜 일이니 마땅히 속히 해야 할 것이나 개와 인삼은 반드시 그때 진언해야 할 것은 아니니 마땅히 천천히 가려 뽑아서 뒤에 진언하는 것이 좋겠습니다고 하였다. 또 인논하기를 인삼은 1,000근 이상은 진언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니 모두가 좋습니다 하고 또 인논하기를 알목하는 본래 우리의 국경 안의 땅으로서 조종이 대대로 가져오던 곳이다. 전번에 맹가 천모가가 그곳에 살면서 우리나라의 번리가 되기를 청하였더니 건일에 맹가의 부자가 별난으로 인하여 멸망하게 되고 지금 그 땅이 비어 있으므로 적인에게 점거될 것을 두려워하여 영북진을 그곳에 옮긴 것이다. 이 이야기를 맹최 두 사신에게 설명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하니 황희 맹사선 신상 등은 의논하는 기를 말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하고 안순 황부인 등은 의논하기를 이 땅은 중국에는 아무런 관계가 됨이 없습니다. 어찌 반드시 번거로운 말로 남에게 이야기해야 하겠습니까? 지금 해야 할 근무는 마땅히 속히 진을 옮기고 성벽을 굳게 쌓아서 견고하게 지키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하였다. 또 인원하기를 강계의 강가에 사는 백성들을 겨울철을 당할 때마다 모두 입보하게 되는 바 업성은 길이 멀어서 가고 오고 하는 노고가 없지 않으며 또 추수하기 전에 독려하여 입보하게 만드니 곡식을 베어 드리는 일도 또한 할 수 없게 된다. 해마다 이와 같이 하면 백성들은 이것을 매우 고통으로 여길 것이다. 나는 만포구자의 성을 쌓아서 백성들로 하여금 변을 들으면 즉시 들어오게 하여 그 배를 들어주려 하는데 어떻겠는가 하는 모두가 아뢰기를 정치를 하는 일은 반드시 백성들의 마음을 순편하게 하여야 할 것이니 성을 쌓는 것이 좋은가 아니한가는 본도의 찰리사로 하여금 실지를 답사하게 한 뒤라야 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였다. 또 인언하기를 이번에 온 야인이 말하기를 우리나라에서 들으니 너희들이 홀라온에게 군사를 청하여 전원을 갚으려고 한다니 정말 그런가 하고 말하게 하고자 한다. 만약 이러한 마음을 품었다면 저희들은 반드시 낙담하여 그러한 꾀를 포기할 것이다. 이 계책이 어떻겠는가 하니 모두가 좋습니다 하였다.
또 화교하기를 도도 살만답실리 집이 이만주 등의 사인이 와서 양식을 바라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마음을 돌리고 얼굴빛을 고쳐서 친선의 정성을 바친다면 우리가 마땅히 은혜를 베풀어서 그들을 즐겁게 해주어야 할 것이니 그 사급할 양식의 수량은 마땅히 얼마로 하여야 할 것이며 전일에 15석을 의논 정하였으나 내가 다시 생각하니 5석을 더 보태어 각각 20석씩 주고자 하는데 어떻겠는가 하니 모두가 좋습니다 하며 임금이 그대로 따랐다.